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분야? 정말 뜨거운데요. 이 최신 동향을 담은 흥미로운 자료들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구글의 새로운 투자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AI 능력, 특히 그 추론 능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이게 실제 교육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빠르게 변하는 AI의 여러 면모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뭐랄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AI 전문 뉴스레터 있잖아요. Evolving AI Insights. 2025년 5월 14일자 내용을 딱 기반으로 해서 이 정보들이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앞으로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소식은 구글입니다. AI Futures Fund. 네, 이런 이름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아, 펀드 소식이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돈만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듯한? 네, 맞아요. 그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구글의 최신 AI 모델, 예를 들면 그 제미나이 있잖아요. 그걸 남들보다 먼저 써볼 수 있게 하고 또 구글 내부 전문가들, 뭐 연구나 엔지니어링, 마케팅 이런 전문가들한테 맞춤형 멘토링도 해주고 와, 멘토링까지요? 네, 거기다가 대규모 클라우드 자원까지.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발판을 아주 그냥 제대로 깔아주겠다. 뭐 이런 거죠. 정말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글의 속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좋은 스타트업 나와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펀드를 통해서 AI 기술 생태계, 그 판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짜려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도구가 개발되고 또 어떤 API가 표준처럼 쓰이고 어떤 인프라 위에서 AI 서비스가 돌아갈지 그 흐름의 중심에 딱 서겠다. 뭐 이런 의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려는 거군요. 네, 그쵸. 근데요, 이게 구글이 너무 이렇게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분야 전체의 어떤 다양성이나 혹은 경쟁에는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한 기업 입김만 세지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술 생태계가 특정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죠.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당장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제미나이 모델 먼저 써볼 수 있다. 뭐 클라우드 지원 빵빵하다. 구글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해 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 뿌리치기 어려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구글의 기술 또 구글의 조건 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주 강력한 4세대 AI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뭐 최근에 엔트로피 같은 생성형 AI 기업에 대규모 투자 들어간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구글의 큰 그림이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글이 공격적으로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모습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AI 자체의 능력, 특히 추론 능력의 발전 속도에 관한 건데요. 뭐랄까, 마냥 거침없이 발전할 것만 같았던 AI에게도 어쩌면 곧 한계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아, 추론 능력의 한계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 AI 연구 분석하는 기관 중에 이포크 AI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나 뭐 코딩 능력 같이 좀 복잡한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AI 모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픈 AI의 O3 같은 최신 모델들이요. 이런 모델들의 성능 개선 속도가 곧 둔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둔화된다고요? 네. 심지어 이르면 2026년 안에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어요. 와, 2026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맞습니다. 현재 이런 추론 모델들의 성능을 막 끌어올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술이 있잖아요. 바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죠. AI가 뭐랄까 게임하듯이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정답이나 더 나은 해결책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네, 그렇죠. 문제는 이게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성능을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더 높이려고 해도 필요한 시도의 횟수,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비용도 엄청나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온다. 이런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으로는 AI가 더 똑똑해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AI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치나 투자 방향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요. 강화학습을 통해서 AI의 단계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현재의 접근법이 어쩌면 거의 정점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정점이라. 네. 각 단계의 성능 개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발전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 발전 자체가 멈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네. 다만 단순히 모델 규모를 키우는 거,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뭐랄까 어쩌면 한 시대의 기술적 패러다임이 저물고 다음 시대를 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와, 뭔가 큰 전환점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방금 AI 발전 속도에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살펴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당장 AI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기업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AI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교육기술 기업 체그의 이야기입니다. 체그. 네, 소식 들었습니다. 네, 체그가 얼마 전에 전체 직원의 22%, 248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연말까지 미국이랑 캐나다 사무실도 문 닫는다고 발표했어요. 22%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학생들이 과제나 공부할 때 챗GPT 같은 AI 도구를 점점 더 많이 쓰면서 기존의 학습 보조 서비스 제공하던 체그 있잖아요. 여기 트래픽이 확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타격이군요. 네, 실제로 최분 분기 매출이 30%나 줄고 구독자 수도 31%나 급감했대요. 그래서 마케팅이랑 제품 개발 비용 확 줄여서 2026년까지 연간 1억 달러 이상 절감하겠다. 이런 구조조정 계획도 내놨고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30%. 네, 정말 심각하죠. 이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책은 단순히 구독자를 잃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 시대적 적합성, 영어로 하면 렐러번스죠. 이 자체를 잃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대적 적합성을 잃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처럼 답을 찾으려고 책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AI한테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점진적인 변화 이런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야기 이걸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AI가 교육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잖아요. 이 기존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고 또強力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비단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겠죠. 정보 검색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고액 서비스, AI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많은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AI가 가져올 변화의 속도, 그리고 그 파괴력,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죠. 하긴 체그 사례를 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시적인 흐름, 또 구체적인 충격 사례 외에도요. AI 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좀 자잘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들도 많은데요.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신들도 흥미로운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원래 I'm feeling lucky 버튼 있었잖아요. 네네, 있죠. 잘 안 쓰지만.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AI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AI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검색에 바로 AI가 적용되는 거군요. 네. 또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첨단 AI 칩 무려 18,000개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건 AI 기술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지정학적인 자원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와, 18,000개? 규모가 엄청나네요. 기업 내부에서의 활용도도 좀 눈에 띄는데요. 챗 GPT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 커넥터를 통해서 회사 내부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아, 네. 그 소식도 중요하죠. 네. 이게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 훨씬 더 깊숙이 통합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 관련 보고서 발표 후에 미국 저작권 청장을 해임했다는 보도나 사우디 왕세자가 AI 기술 개발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정치, 경제적으로도 AI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맞아요. 틱톡에서는 또 사진을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AI Alive 기능 이런 것도 소개됐고요. 네, 새로운 AI 도구들도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목소리 바꿔주는 크리스털 사운드라든지 텍스트를 아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읽어주는 텍스트 리더 AI, 또 SEO에 최적화된 글쓰기를 도와주는 트럴리 AI 같은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죠?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 이걸 좀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구글의 야심찬 투자, 또 AI 추론 능력의 잠재적 한계, 그리고 책을 사례에서 본 그 실제적인 파괴력까지.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오늘 우리가 AI 분야의 여러 단면, 어쩌면 좀 상반돼 보이는 모습들을 동시에 목격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구글처럼 AI 기술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거대 자본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AI 퓨처스 펀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AI 발전 방식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고요. 입학 AI 분석? 네,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현실 세계의 기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뒤흔들고 있는지도 확인했잖아요. 체그 사례, 즉 AI 분야는 현재 엄청난 가속과 동시에 잠재적인 병목 현상이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상태. 네, 뭐랄까 거대한 파도랑 잔잔한 물결이 동시에 막 일고 있는 바다 같다고 할까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와 일자리, 더 나아가서는 미래 자체를 형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힘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술이 뜨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냉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다가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 분야의 이 엄청난 변화 속도, 이 속도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AI 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그 챗GPT 사례에서 본 것처럼 AI가 기존의 시스템이나 지식 접근 방식을 아주 빠르게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현재 AI의 핵심 능력인 추론 방식에는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볼 때요. 앞으로 AI가 더욱 발전하고 일상화될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나 적응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질문. 네,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여러분 각자의 어떤 성찰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